원화대출의 연체율, 신용대출이 위험하다. 한번 보실까요? 연체율이 얼마인지 말입니다.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9월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 0.65%입니다. 적지 않죠. 일반적으로 연체 이러면요, 0.4에서 0.5 사이가 이 경고를 날린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0.65면 아무래도 경고에서 말입니다, 초비상은 아니지만 비상의 느낌이 있습니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아마 대출을 점점 꺼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물론 말입니다, 추세선을 보면 좀 떨어졌어요. 지난 1월에 0.55에서요 5월에 0.7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8월에는 0.7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것이 0.65로 떨어졌으니까 나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졌다. 그러나 이 그래프에도 말입니다, 착시가 숨어 있습니다. 착시가. 그래프를 잘 보고 있으면 여러분, 희한하게 말입니다, 분기 말만 되면 떨어지죠. 분기 말만 되면. 그죠? 3분기 말에 0.59로 떨어집니다. 0.64가. 1분기 말에. 2분기 말에 0.75가 0.62로 떨어집니다. 3분기 말에 0.76이 0.65로 떨어져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분기 말에 신용대출의 연체율이 떨어지지만 저점은 높여간다는 사실입니다. 3월에 0.59, 6월에 0.62, 그리고 9월에 0.65. 이것은 말입니다, 분기 말에 고정이하 여신 NPL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이게 불량 연체 말입니다. 이거 떨어버렸는데도 0.65라는 뜻이에요. 떨어버렸는데도. 와, 이것은 여러분, 시장에서는 잘 읽지 못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분기 말에 이게 사채를 불량 채권을 떨었는데도 0.65까지 연체가 올라갔다는 건 지금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10월에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11월에는요 0.76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점도 계속 바꿨거든요. 2월에 0.64였죠. 3월 전 1분기 말 전 2월에 0.64였죠. 2분기 말 전 5월에 0.75였거든요. 3분기 말 전 8월에 0.76입니다. 그러면 4분기 말 전 11월은 어떻게 될까요? 11월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게요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 말에 연체 채권을 정리를 한단 말입니다. 3월에 2조 4천억 정리했습니다. 6월에 3조 1천억 정리했습니다. 9월에도 3조나 정리했습니다. 지금 2020년부터 쭉 보더라도 여러분 분기 말에 3조까지 연체 채권을 정리한 때는 2020년 6월에 2조 8천억 원이 다합니다. 2조 8천억 원이. 그 외에는요 분기 말이라고 하더라도요 2조나 혹은 1조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3조대가 됐다는 것은 2023년 2분기보다는 좀 낮아졌지만 여전히 말입니다. 신용대출의 위험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죠. 저는 지표를 보면서 늘 느끼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생각보다.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점점 현실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표만 봐서는요. 지표만 봐서는 단순하게 말입니다. 아니 뭐 신용대출이 0.65가 됐으니까 8월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네. 이제 위험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연체 채권을 엄청나게 떨어냈는데도 불구하고 0.65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 이렇게 읽는 게 맞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예, 심각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만큼 가계대출이 9월에 가계 전체 원화대출이 0.35까지 떨어졌습니다. 8월에 0.38에서 떨어졌다고 하지만 반가운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가계대출에 대한 충격도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2020년 6월에 2분기 말에 0.25보다는 지금 한참 높다는 사실이에요. 2분기 말 코로나19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말입니다. 가계 전체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담보대출은 집이 담보가 되어 있으니까 0.24로 연체율이 낮지만요. 예, 신용대출은 0.65로 이게 그만큼 연체가 길어진다.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경제 주체인 기업은 어떨까요? 저는 기업도 지금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업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0.42예요. 8월에 0.47보다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2020년 2분기 0.39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또 하나의 경제 주체, 가계 다음에 기업이 경제 주체인데 이 경제 주체도 지금 연체율의 몸살을 앓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특히 말입니다. 가계의 연체율은 0.35라고 떨어졌는데 기업의 연체율은 0.42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기업이 지금 현재까지는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도 말입니다. 예, 들어가 보면요. 대기업은 0.14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소법인은 0.59가 됐어요. 와, 불안하지 않으세요? 개인사업자는 좀 떨어졌습니다. 0.46으로. 그러나 중소법인은 0.59가 됐다는 건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예, 기업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나빠졌다. 전체 중소기업은 0.49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중소법인은 지금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도 말입니다. 가계, 기업 다 합쳐서 원화대출 연체율도 보면요. 이 그래프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2020년 2월 0.43이니까 8월입니다. 8월. 8월인데 그래프 약간 잘못됐는데 9월에 0.39라는 거 낮지 않죠. 이게 일반적으로 데드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0.4에서 0.5 사이거든요. 0.4에서 0.5 사이. 데드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데드라인에 뭐 미치진 못했지만 분기 말이라는 것을 반드시 감안을 해준다면 10월, 11월에는 원화대출 연체율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물론 코로나 전에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월평균 연체율이 0.78이었는데 지금 0.39 가지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코로나 사태 전 2010년이잖아요. 2010년이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어떤 충격이 있을 때예요. 2010년이면. 2008년 9월 15일 날 터지고 2009년이 본격화됐고요. 2010년은 수습화 단계잖아요. 그런데 2010년에 원화대출 연체율이 수습되면서 많이 지금 불량이 됐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 보면 지금 8월에 0.43이라는 숫자는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고요. 9월에 연체 채권을 상각했는데도 0.39라는 숫자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충격의 어떤 도는 결코 낮아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당장 말입니다. 당장 연체가 뭐 확 줄어든다는 것은 그건 이상하거든요. 왜 이상한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지금 경기가 바닥 중에 바닥입니다. 저성장의 늪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태라고 감안을 해보면요.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저는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계속 알려드립니다.
연체가 늘어나고 부채 폭발의 위험이 커지고 이것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지금 현재의 고질병입니다. 부채 위기에 대한 고질병 말입니다. 저는 그 고질병이 더 도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저성장의 늪의 깊이가 뭐 이 정도에서 가다가 좀 확실하게 회복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연체라는 게 계속해서 터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악재 중의 악재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